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수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소개서인데요.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준비한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방송 통해서 서류 준비의 핵심인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방향도 잘 잡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서울, 경기 25개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을 모시고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광운대와 명지대학교 사정관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광운대와 명지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 오늘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시작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열렸던 TBS 찾아가는 진학 설명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90분간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번 설명회 서울 소년원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진학 설명회였습니다.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정경원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폭염 속에서도 서울 소년원 청소년들의 진학과 진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오늘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대입 합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서 뜻깊은 시간들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숭유여자고등학교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숭유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오늘부터 잠실 학생체육관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상담 행사가 있는데요. 정말 오늘 보니까 어머님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때 보면은 나 혼자일 거라고 생각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또 선생님들 다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점들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나가는 진학 전략을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진학계 스티브 잡스시죠. 진선여고 진학지도부장이신 김태용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선여고 김태용입니다. 지금 휴가철이어서 많은 분들이 산으로 들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가장 서러운 것 중에 하나가 남들 놀러 가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능이 끝난 이후에는 다른 분들 못지않게 여유 있는 시간을 갖게 될 테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부도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학생들 열심히 해야 될 때니까 조금만 참고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광운대와 명지대 입학사정관께서 차례로 나와 주실 텐데요. 먼저 광운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신 백은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백은희 사정관입니다. 뉴스 보니까 지금 폭염주의보라고 하던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힘든 고3 시간을 보내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알차고 시원한 정보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진행하는 2016학년도 수시 상담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다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고3이나 수험생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수시 상담은 지금 마감이 됐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 진학 상담은 가능합니다. 이 진학 상담은 9월 15일 이후에 상담이 진행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상담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광운대와 명지대 편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광운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2016학년도 광운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백은희 선생님께서는 좀 알려주실까요? 네, 2016학년도 광운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광운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매년마다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원 내외의 총 9개의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평가 운영 방법이 모두 동일합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 100%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와 면접평가 성적 40%를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약 지금 101명 정도가 지금 더 선발 인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광운 참빛 인재인 저희 학교의 주요 전형인데요. 네. 전년도에 291명에서 2016학년도에는 330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전형도 있습니다. 지역 우수 인재 전형은요. 지금 2014년도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라면은 이제 다 가능하지만 단 행정구역상의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위치한 고교는 제외가 되고요. 6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른교회 전형에서 농어촌 학생과 국가보훈 대상자, 저소득층, 그리고 만학도의 지원 자격을 하나로 묶어 고른교회 전형으로 지금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사회배려 대상자인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군인, 그다음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환경미화원, 장애인 부모 자녀와 다자녀 가정 자녀와 더불어 이번에는 다문화 가구 자녀도 포함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 2016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인원수도 많이 늘고 많은 부분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2015학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고 또 평가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류평가, 평가 요소에 다소 변경이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과 자기주도 역량과 인성에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요. 2016학년도에는 지금 자기주도 역량이 창의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의성의 하위 그 세부 평가 요소에는 아직도 자기주도 역량이 들어있고요. 또한 미래 목표 및 준비활동 우수성이 더 첨가되었고, 인성의 지금 반영 비율이 인성평가 자체가 대학마다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광운대학교에서도 서류평가에서 인성평가 부분이 지금 20%에서 30%로 강화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인성평가 비율도 좀 강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원서 접수를 앞두고 학교에도 문의 전화가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실까요? 비단 광운대학교뿐만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은 그 학교에서 지금 내신을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하게 전년도 합격자의 평균 내신 알려드리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상담하는 저희들도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류평가에서 내신을 따로 비율로 반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내신을 아예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부분을 보냐 하면 지원학과와 관련된 기초 교과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과목에 대해서는 교과 성취도와 또한 향상도 이런 것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중에 전공 적합성 쪽에서 좋은 평가와 나쁜 평가로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종종 입시 지도를 하다 보면은 전형 일정을 놓쳐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광운대학교 이번에 수시 전형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수시 광운대의 원서 접수 일정을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시 입학 원서 접수는 대학마다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9월 9일부터 약 일주일간 15일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자기소개서의 수정 및 서류 제출은 이틀까지 더 들여서 9월 17일 17시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요. 학교마다 17시까지인 학교도 있고 18시까지인 학교도 있습니다. 간혹은 17시 30분 정도의 전화가 와서 지금 입력이 안 된다고 매우 안타까워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마감 시간 잘 챙겨주시고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은 자연계열은 10월 31일, 인문계열은 11월 1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모집 단위가 지금 큰 학과 5개는 부득이하게 양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는 동일한 평가위원이 동일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배려하기 위함인데요. 저희가 전자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 컴퓨터 소프트웨어학과, 법학부, 경영학부는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양일 중에 하루에 면접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논술고사인 경우에는 이제 수능이 끝난 이후인 11월 21일, 그 다음에 인문은 11월 20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최초 합격자 발표 날은 사실은 죄송하게도 수능 전날입니다. 11월 11일이고요. 그 다음에 논술고사가 있거나 최저가 걸려있는 교과성적 우수자인 경우에는 12월 9일 날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나 일정에 대해서 잘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자, 이제 상담을 시작해 볼 텐데요. 정확한 상담 위해서 저희가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오늘 상담이 이뤄진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광운대 지망생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지능형 로봇 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저의 비교과 활동으로 광운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했을 때 변별력이 있을까요?
광운대 로봇학부가 로봇을 전문적으로 가르친다고 들었는데 대학과 학과, 동아리 등의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능형 로봇 연구원이 되고 싶은 고등학교 3학년 자연계 학생입니다. 네, 로봇 연구원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 분야들 중에서도 특히 어떤 분야에 좀 관심이 있을까요? 휴머노이드나 휴머노이드 인공지능 쪽에 관심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얘기하는 것만 들어봐도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은 학생입니다. 오늘 광운대 백은희 선생님 지금 나와 계신데요.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광운대학교에 지금 희망을 하고 계셔서 제가 오늘 학생에게 꼭 필요한 조언, 우리 학생한테 필요한 조언을 꼭 많이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김태용 선생님도 나와 계신데요. 우리 학생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시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힘든 점이 많으시죠? 네. 예,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선생님들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김태용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네. 우리 학생의 성적을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등급 평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5.58등급, 5.83등급, 수학이 5등급, 영어가 5.33등급, 과학이 5.17등급 해서 주요 교과의 평균 등급이 5.33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교과목의 학년별 성적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6.5등급에서 6등급, 5등급으로 한 1.5등급 정도 상승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 4.5등급에서 5등급, 5.5등급으로 한 등급이 지금 하락했고 네. 영어 같은 경우에는 5.5등급, 5.5등급, 5등급으로 비슷한 성적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의고사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국어 A가 5등급, 수학 B가 4등급, 영어가 4등급, 물리 1이 3등급, 화학 1이 5등급으로 4.25등급이 평균이 되겠습니다. 100분위 평균은 58.38 정도 되겠고요. 네. 4월 모의고사와 6월 모의고사를 비교를 해보면 국어 A는 6등급에서 5등급을 상승했고 수학 B는 4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도 4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리 1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63등급에서 4.25등급으로 조금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형을 좀 볼까요?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광운대 로봇학부 광운 참빛 인재 전형으로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정시정원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밴드 동아리 활동을 계속 담당하고 있고요. 그 2학년에는 발명 동아리, 그 로봇 동아리 활동도 했고 리더십 활동을 한 거 보니까 1학년 때 학급 부회장을 하기도 하고 학급에서 상담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학급 회장, 3학년 때 학급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고요. 봉사활동은 1학년 때 50시간 정도, 2학년 때 67시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학년 때 경기 학생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에서 금상, 그 다음에 고양시 대회에서 우상을 받았고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창의력 올림피아드에서 금상, 경기도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고양시 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했고요. 직원 멘토링 과정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상력. 교내 수상을 한번 볼까요? 굉장히 발명품 경진대회에 대해서 상이 많은데요. 네. 1학년 때는 3위, 1위, 3위, UCC 만들기 대회 우수상 같은 것도 탔고 그 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 보면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2위를 했고요. UCC 대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저 2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학생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했고요. 특이한 건 매년도 효행상이나 선행상 이런 상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이 뭐 창의력과 관련된 분야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교과 성적과 비교과가 좀 불균형이 보이는 듯 하는데요. 우리 백은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지금 우리 학생 가장 큰 장점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소신이 굉장히 강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에 아주 여러 항목에서 일관되게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자율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관련 수상 실적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다음에 성숙도와 그다음에 일관성에 보이는 어떤 자신의 그 진로 희망
등등 해서 굉장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나 심층 면접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진로 희망에 대해서 좀 확고한 생각이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완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완할 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학생한테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학생 그 광운대학교 로봇학과 로봇학부를 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제가 보기엔 뚜렷해 보이거든요. 자기소개서에는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본인의 어떤 강조하고 싶은 활동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내 대회에서 발명품이나 창의력 관련된 대회가 생기면요, 관심을 보이고 많이 하려고 했고, 또 뭐 친구들 이렇게 많이 도와줬던 얘기도 있고,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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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양질의 활동이 굉장히 좀 풍부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특히 이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그 유의미한 교내 활동을 이제 쓰게 되어 있는데요. 학생은 굉장히 이제 골라 쓰는 재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만 주의할 점은 교내 활동도 많이 했지만 교회 활동도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교회 활동은 학교장이 허락하지 않은 활동은 써도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쓰고 싶지만 그 안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에 의해서 좀 선별해서 그 쓰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글자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완할 점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봤을 때 그 지원학과와 관련된 교과 성취도는 사실 향상이 되었다던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암암리에 좀 불리한 면으로 자기소개서나 학생부의 평가에서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다행히 보니까 방과 후 활동에서 물리를 수강하고 로봇학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죠. 그리고 로봇 제작과 작동 원리에 대한 그런 어떤 심도 있는 학습을 하는 등 이런 거는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이만큼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했다는 걸 드러내기 아주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은 교과 성취도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총평도 좀 해주실까요? 광운대학교의 주요 평가 요소에 전공 적합성 부분이라던가 또 아까 그 인성 쪽에서도 굉장히 다분하게 그 많이 적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현재 남은 거는 사실 자기소개서거든요. 이제 학생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 이를 잘 돋보이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활동을 전략적으로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 쓰시는 게 지금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아직 쓰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그리고 우리 학생 지금 지능형 그 로봇 연구원이 꿈이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꿈이 구체적이고 확고하죠. 네네. 이런 친구는 이제 마지막에 그런 자기소개서의 지원 동기나 학업 계획, 진로 계획을 쓸 때 굉장히 그 구체적이고 진솔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로봇학부를 지원한 학생들과는 차별화되는 그런 어떤 좋은 우수한 면을 보여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심층 면접에 가게 되면 확인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학과 탐색 같은 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소서를 통해서 자신의 활동들을 좀 더 부각을 하면서 심층 면접을 대비까지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그 진학 담당 선생님이신 우리 김태용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그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되는지 좀 좋은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업면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교과에서 내신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정시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이 수능 준비에 일단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시에서 광운대 로봇학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100분위로 한 3점 이상 정도 평균으로 요구가 되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58.38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하므로 꾸준한 노력을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교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학년 1학기 때까지 독서활동, 봉사활동, 뭐 수상경력 이런 내용들이 생활교육부에 제대로 기록되어 있나 또 누락되지 않았나 이렇게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면 독서활동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는 입력이 완료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학을 이용해서 자기소개서를 미리 좀 작성을 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월 9일까지라고 하면 8월 달부터
8월 개학하자마자 수능 원서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9월 9일부터 원서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바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방학을 이용해서 써놓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상담 머리에서에 보니까 1학년 때 교내 과학 발명 경진대회 3등, 교내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1등, 2학년 때는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2등을 했고 3학년 때에서는 교내 발명품 경진대회 1등을 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어떤 내용이다, 어떤 주제다, 어떤 작품이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셨는데요. 예. 우리 학생한테 한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요 1학년 교내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교내 발명품 아이디어 경진대회, 2학년 때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 발명품 경진대회 요게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발명품 경진대회, 발명품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는요, 그 쇼핑 카트를 끌고 쇼핑을 하는데, 네. 물건을 많이 실으면, 예. 뭐 좌회전, 우회전이 힘들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턴을 하기 위해서 그 경운기 작동 원리를 조금 쇼핑 카트에다가, 심었는데, 예. 그 쇼핑 카트 손잡이에 그 브레이크를 한쪽씩 달고, 그리고 그 브레이크를 정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네. 한쪽으로 이렇게 잘 회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달아놓은 것을 제출했었어요. 예. 실생활에서 아주 유용한 이런 아이디어. 그러니까 2학년, 3학년도 대충 그런 거와 유사한 유가 되는 건가요? 네, 실생활에 조금 불편했던 것들 위주로. 예. 그런 내용들을 자기소개서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 잘 써주면 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네네. 자기소개서는 이런 재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써주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 내신이 좀 부족한데 이러한 부족한 내신 성적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쪽 부분을 좀 잘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활동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용들을 얼마든지 쓸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선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학생 지금 희망하는 전형이 광운 찬빛 인재 전형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서류와 제출할 때 주의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광운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한 번도 교사 추천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부담 완화의 측면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도 별도 입력만 하고 별도 제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숙지하지 않으면 굉장히 낭패 보는 부분인데요.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좀 강조해드리면 자기소개서의 유사도 검색 부분입니다. 유사도 검색 결과에서 위험 수준, 즉 30% 이상의 유사도가 나오거나 그다음에 의심 수준의 대상자로 실사까지 가서 판명이 된 경우에는 저희가 서류평가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외하고요.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로만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사도 검색 신경 써서 기술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서 접수 때 자기소개서를 이제 입력하시는데 그 앞부분에 분명히 화면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안 읽어보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대학들이 다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 어학 성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수학, 국어, 그다음에 외국어 교과 성적에 이름이 되어 있는 교회 수상 실적을 쓴 즉시 0점 처리가 되어버립니다. 네. 아예 평가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아주 큰 일이 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내용 다 숙지하시고 써도 늦지 않습니다. 숙지하시고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주의사항을 정말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 학생이 궁금해한 점에서 좀 까다로운 질문을 했는데요. 저의 비교과 활동으로 광운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했을 때 변별력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백은희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어려운 질문인 예.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생에게는 분명히 아주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로봇 학부는 저희가 이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이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아이의 와서 말 그대로 대학 수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보장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수학 관련된 심화 과목을 좀 열심히 들었는지 아니면 조금 맨 처음에 부진했지만 점점 향상이 되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평가
자료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학생 제가 살펴보니까 좀 내신 관리가 힘든 학교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향상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엿보이지 않아서 그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과 밑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선생님들께서 과학 관련 교과에 대한 학생의 그 우수한 점이 예. 똑같이 써주는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개성 있고 아주 칭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예. 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수상 실적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일관성 있는 진로 성숙도 이런 충분한 내용으로 자기소개서에서 이런 점을 기술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잘된 점을 극명하게 더 드러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말 그대로 장점은 강조하고 단점은 잘 보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뭐 광운대학에 합격을 한다면 참 좋겠지만 인생이라는 거 앞일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또 혹시나 또 이제 수시 육회 지원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 김태용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네네. 수시 지원 전략을 한번 짜주시죠.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이 다소 좀 부족합니다. 따라서 내신 성적을 위주로 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이 학생의 다양한 활동, 예를 들면 교내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예. 그다음에 발명품 아이디어 경진대회, 예. 그다음에 그 학교장 추천을 받으시고 나가셨겠지만 경기도 학생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금상 받은 거라든지 이러한 특징들을 잘 활용하셔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 3개 정도의 대학을 한번 추려봤는데요. 강원대 외에 추천하고 싶은 대학으로는 첫 번째가 약간 상향 지원이긴 하지만 한양대 에리카 로봇공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5명을 모집하고요. 학생부 종합평가로만 100% 모집을 합니다. 또 수능 최저가 없고 자기소개서도 없고 추천서도 없고 면접도 필요 없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만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전형입니다. 상향이긴 하지만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주대 기기공학과 과학우수 인재 전형으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4명을 모집하는데요. 1단계로는 서류만 가지고 4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2단계로는 1단계 성적 50%에다 면접 50%로 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역시 없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만 쓰면 됩니다. 추천서가 필요 없는 전형입니다. 예. 세 번째로는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의 나노전자기기공학과 KU 자기추천 전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6명을 모집합니다. 1단계로는 서류 100%로다가 3배수를 모집하고 2단계로는 그 서류 1단계 점수 60%에다가 면접 40%가 합니다. 충북 충주시에 위치해 있고 자기소개서만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3개 전형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시 전략과 추천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땠어요? 좀 내신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건 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네, 우리 학생 아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학생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진로 희망에 대해서도 아주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좀 잘 보완하고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한 내용은 저희가 이메일로 또 보내드릴 거니까요. 참고하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좀 짧게 백은희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위해서 마지막 조언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학과 선택이 아닐까요? 광운대학교만 해도 비슷한 이름의 학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자공학과, 전자융합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등등.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학교에 그 개설되어 있는 학과를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줄까 굉장히 광운대학교에서 노력을 했는데요. 저희 학교 입학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그러면은 직접 교수님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분하게 학과 정보를 그냥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얘기들을 굉장히 재미있고 진솔하게 교수님들이 직접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 걸 읽어보시면서 차후에 좀 학과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앞으로 좀 더 한 달 뒤에 원서 접수 때 저희가 더 좋은 결과를 갖기 위해서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광운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신 백은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16학년도 광운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광운대와 명지대 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